조국 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0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란 주장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들을 수용하고 최상병 사건 특검법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민생 회복 등을 위한 추경 편성에 동의하고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와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눈에 띄는 건 윤 대통령 음주 자제란 표현과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의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도 포함시킨 점입니다. 이 밖에 검찰개혁 관련 내용, 김건희 여사 인맥 정리 등도 요구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부터 이틀간 전북과 전남, 광주를 방문합니다. 고 최상병의 모교인 원광대를 방문해 추모하고 총선 승리 보고대회에도 참석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제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할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10개명을 던졌습니다. 10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거부권 행사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등등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눈에 띄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과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을 재밌게 봤지만 제일 재밌었던 건 윤 대통령 음주 자제 8번입니다. 그리고 9번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씨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 이 시청하는 것까지 중단시킬 수 있나요? 취향인데 이거는. 10번 용산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 및 김건희 씨 인맥 정리. 이거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 8, 9, 10번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분 얘기하는 거 너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본성 뭐 이런 것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이념 갈등 겪으면서 뭐 이념 경쟁했을 때도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체제는 본성이세요? 어떤 거예요? 아니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자유. 저의 자유 의지를 억누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그 윌리엄 월러스가 스코틀랜드 그 보셨어요? 브레이브하트 마지막에 프리덤 외치고 세상에 진짜 옛날 사람이 이럴 때 멜 깁슨 주연이죠. 멜 깁슨, 저는 그게 제 인생 영화입니다. 나도 슬퍼지네. 왜냐하면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여기는데 따지면 조국 대표가 이렇게 말할 자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말할 자유에 당연히 이게 이제 있죠. 우리가 사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듣느냐 안 듣느냐의 자유도 있으니까. 근데 대통령에게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를테면 대통령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의 결정이나 이제 생각의 흐름을 만드는데 그럼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을 중단해라 이런 조언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보고 계신다면? 뭐 이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 우리도 핸드폰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알고리즘이 우리 알고리즘 떠가지고 그냥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김건희 씨 인맥 정리 같은 요구들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이 부분은 왜냐면 김건희 씨가 원래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본인은 아내 역할에만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언급이 있던데 근데 대통령실 인사에 관여한다? 그 자체가 문제죠. 그 자체가 문제이고 약속도 안 지키는 거고. 그럼 그 부분 요구할 수. 근데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6, 7번, 5번까지 보면 뭐 수사 중단, 억압 중단 뭐 이런 것들 뭐 방송 3법 등등등 이런 얘기는 좋은데 뒤에 이제 예를 들어 음주 자제 혹은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1, 2, 3번까지 약간 희화화되는 느낌이랄까. 말씀 잘해 주셨네요, 말씀. 아니, 너무 희화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 그러니까 뒤에 것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죠. 공식 채널 통해서 또 할 수 있고. 근데 언론 주목도가 확실히 이렇게 하면 생겨요. 그거예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언론이 주목하고 여론이 주목하게 만들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하긴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저는 전략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뉴스가 이렇게 지나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8, 90번으로 몰아넣은 거다. 비중을 좀 낮게. 일부러. 네, 일부러. 아주 치밀한 전략이네요. 네, 왜냐면 이걸 또 1번으로 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 딱 약간 좀 빼놓으셨구나.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본말이 전도될 염려가 있어서 왜냐면 언론에서는 딱 보고 음주자 8번이 제일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으로 뽑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국 혁신당이 지금 상당히 그 선명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내놓는 건 좋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은 그냥 너무 가볍게 넘어갈 뻔한 내용이 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선거 전후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국
조국혁신당이 이제는 어찌 보면 원내 3당이 됐잖아요. 엄연한 3당이 됐기 때문에 3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메시지를 더 나오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지금 너무 좋은 말씀하신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12석이라는 의석을 네. 확보했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뭐 무책임한 말들로 선전선동 할 수 있지만 이제 책임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들 뭐 좀 너무 사석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막 던져갖고 그냥 뭐 언론에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저는 뭐 활용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조국 대표에게도 별로 어그로. 좋지 않다. 예, 그럼요. 네. 아니, 이제 아직 근데 조국 혁신당이 그 책임 정당으로서 이렇게 당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좀 자극적인 언어를 통해서 언론 주목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걸로 좀 성공한 케이스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준석 전 대표인데 네. 결국에는 원내 진입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어려운 싸움에서 이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다라는 건 또 나름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네. 이런 부분들도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그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국 대표는 정책적인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역량이나 능력이 훨씬 뛰어나신 분 같아요. 그래서 표를 받기에 적정한 분이지 네. 정책을 연구하고 설계하는 거에 적절한 분은 오히려 아닌 것 같아요. 벌써 견제. 이재명 대표 생각해서 견제하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네, 네. 6번 보시면 네. 수사기소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중대범죄수사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아요. 이 중대범죄수사청은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전형적인 여야 검경 밥그릇 싸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중대범죄 수사청이 수사청. 예. 왜 그렇죠?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져 가지고 네. 검사의 지휘 통제도 받지 않고 경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졌다. 아. 그러면 그 경찰 파쇼는 또 누가 통제합니까? 아. 그러니까 이걸 제도를 잘 설계해야 돼요. 막 뜯어 이게 이런 그 사법제도를 개혁하는데 옛날 박근혜 정부 때 해경 폐지 같은 그런 엉뚱한 해결책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뭐 잡으려고 뭐 위에 만들었는데 또 그거 그렇죠. 잡으려고 또 만들어야 지금 되고. 공수처 만들어 그 제대로 역할하고 있나요? 결과를 그러니까 나왔죠, 사실. 가장 핵심은 거대 조직이라고 나름 그 이름 지을 수 있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네. 어떻게 하면 상호 견제 관계로 구성할 것이냐지 검찰이 잘못했으니까 경찰에 힘 실어주겠다. 우리가 경찰 파쇼에서 벗어난 지 지금 채 30년이 안 됩니다. 경찰 파쇼가 더 극심했어요 예전에는.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가 1987이에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경계하고 네. 양측의 권력 기관들이 네.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